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994명에 대해 직접 고용관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 구속, 협박을 견디며 그동안 쌓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과 함께 이 문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자, 노 P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관련된 집단 소송이었는데요. 그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은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거나 사측의 신규 채용에 응한 인원을 제외한 노동자 전원이 승소한 겁니다. 4년여의 싸움 끝에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판결 직후 포기하지 않아서 승리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자, 노동자들의 승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네, 이른바 최병승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미 2004년 당시 현대차의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현대차가 줄곧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오면서 4년 전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시작됐고 오늘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네, 이 판결에 대해서 현대차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현대차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밝혔는데요. 사내 하도급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이건 뭐 항소를 하면 또 얼마나 시간이 끌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민사회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어요? 네, 우선 참여연대는 오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였다며 검찰을 향해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역시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접 고용명령을 내리고 현대자동차가 불응할 경우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 사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현대차가 오늘 한전부지 낙찰을 받았어요. 네, 한국전력이 전남 나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내놓은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가 10조 5,500억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한전 자체 감정가인 3조 3천여억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인데요. 입찰 경쟁자인 삼성전자를 의식해서 이렇게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삼성전자가 제시했던 입찰 가액은 5조 원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조 원을 더 낸 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에 극히 일부만 써도 노동자들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자, 10조 5,500억 원. 이건 뭐 어떻게 가늠을 해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소나타 2014년형 35만 2,843대를 살 수 있는 돈이고요. 현대차 임직원 5만 3천여 명 전원의 2년치 급여와 같습니다. 한 언론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사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한전부지 그동안 금싸라기 땅이다 이런 평가는 있었죠. 네.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네, 부동산 업계에서조차 과한 인수금액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장 논리에는 맞지 않는 거액의 금액을 베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현대자동차 주가는 52주 만에 최저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낙찰액은 현대차의 지난해 이익을 상회한다고 보도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현대차 그룹이 기념비적인 승리에 집착해 엄청난 금액을 낭비하면서 투자자들의 근심을 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뭐 고상하게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네. 야권에서 이건 투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 평가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유보금이 114조 원이라며 독점적 지위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에 쓰지 않고 특혜성 땅 투기에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식 민주연합 의원은 현대 기아차는 정부로부터 매년 약 1조 원의 세제 감면을 받고 있다면서 4조 원이면 살 수 있는 부동산에 10조 원씩 쓰는 대기업을 향해서 세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재정 적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에 비해서 5.7% 인상된 376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인데요. 복지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대선 때 줄이기로 했던 토목사업 예산도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올해보다 7천억 원 늘어난 24조 4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런 대폭 예산 증액으로 내년도 재정 적자는 무려 33조 원, 국가 채무는 570조 원까지 폭증될 전망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야당에서는 또 어떤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주로 재정 파탄이 뻔히 보이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연합 무윤근 정책위 의장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권 내내 만성적인 적자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재정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역 행정이 대규모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재벌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감세부터 먼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적자 재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부자 감세만 없애면 적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쌀 시장 개방 문제요. 오늘 이 전면 개방 결정을 한 지 2달 만에 그 쌀 수입 관세율이 발표됐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정부가 수입쌀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습니다. 관세율 513%가 적용될 경우 80kg 기준의 쌀 가격은 미국산의 경우 현재 6만 3천 원에서 38만 8천 원, 중국산의 경우 8만 5,177원에서 52만 2,134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이 관세율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세계무역기구 WTO의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율을 낮추라는 쌀 수출국들과의 의견 차이가 커서 검증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관세율을 붙여서 수입쌀 가격을 높여놓으면 국내 쌀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 이런 설명이에요. 농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관세율 513%는 일본의 1,066%, 그리고 대만의 563%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관세율 통보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FTA 협상 등의 과정에서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농은 또한 실질적인 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정부와 농민단체를 구성된 사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율을 우리 마음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현재까지 그런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그 CNM 간접 고용 노동자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른바 CNM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를 방문한 CNM 간접 고용 노동자 67명이 67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CNM 노동자들은 사측의 임금단체 협상 번복으로 인해 109명이 해고당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20% 삭감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과 임금단체 협상 등을 요구하며 윤종하 MBK 파트너스 한국법인 대표와의 면담을 촉구했지만 윤 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영상이 들어왔더군요. 네,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대가 길에서 만난 국회의원 비틀리 주라브스키에게 국회의원은 쓰레기다라고 항의하며 쓰레기통에 던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주라브스키 의원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각종 규제안과 명예훼손죄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시위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시위대가 주라브스키 의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벌어진 일이라고 외신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의원들의 몸싸움 기사로 종종 외신에 많이 납니다. 의원들의 몸싸움으로 유명한 나라는 유럽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그리고 한국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